작업장 휴게실 창고를 한 번에 폭 7m 길이 22m 다용도 비닐하우스 시공. 안녕하세요. 그린팜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작업장과 휴게실 창고를 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있는 폭 7m 길이 22m 다용도 비닐하우스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우스는 면적이 약 154제곱미터, 약 46.6평, 측고는 3.3m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작업자 3명이 이틀 동안 작업해서 가로대 시공까지 완료했습니다. 완성된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줄을 띄우는 작업부터 기둥을 박고 석가래를 밴딩하고 보아 중방을 설치하고 가로대를 올리는 과정까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 왜 이런 다용도 하우스를 만들까요? 보통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촌이나 농장에서는 실제로 작업할 공간, 잠깐 쉴 공간, 공구를 보관할 공간, 농자재를 쌓아둘 공간, 농기계를 보관할 공간, 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을 각각 따로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하우스 안에서 용도에 맞게 나눠 사용하면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번 현장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하우스 기본 규격 폭 7m 길이 22m 폭 7m 길이 22m입니다. 면적으로 계산하면 154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46.6평, 대략 47평 정도입니다. 측고는 3.3m로 높게 잡았습니다. 기둥은 48mm 아연도금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가래는 약 60cm 간격으로 설치하고 피복은 앞으로 비닐 부직포 차광필름. 3. 측고를 3.3m로 높게 잡은 이유 농기계나 각종 자재가 들어오기도 하고 높은 선반이나 작업대를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측고를 3.3m로 잡았습니다. 측고가 높으면 내부가 훨씬 넓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4. 첫 번째 작업 줄 띄우기. 하우스를 짓는 작업에서 처음 기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폭 7m와 길이 22m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준선을 잡습니다. 처음 기둥 위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22m 끝부분에서는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줄을 띄울 때부터 폭과 길이 직각을 확인하면서 작업합니다. 5. 두 번째 48mm 기둥 박기. 폭이 7m이기 때문에 폭과 동고를 고려해서 석가래의 곡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하우스는 측고가 3.3m이기 때문에 기둥의 수직과 높이를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기둥 하나가 높거나 낮으면 나중에 보아 석가래를 설치했을 때 전체 라인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박으면서 계속 높이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6. 보아 중방 설치. 보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각각 떨어져 있던 기둥들이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방을 설치합니다. 이번 하우스처럼 측고가 높은 구조에서는 중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둥 중간 부분을 길이 방향으로 연결해서 하우스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방이 들어가고 나면 구조물이 눈에 띄게 단단해집니다. 7. 이번 현장의 중요한 작업 석가래 밴딩. 다음으로 중요한 작업이 바로 밴딩 작업입니다. 직선으로 된 파이프를 하우스 지붕 모양에 맞게 둥글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폭이 7m이기 때문에 폭과 동고를 고려해서 석가래의 곡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석가래마다 모양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석가래를 기준으로 밴딩한 다음 나머지 석가래도 최대한 같은 곡선이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밴딩이 일정하지 않으면 하우스를 세웠을 때 지붕 라인이 울퉁불퉁해지고 비닐을 씌웠을 때도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밴딩은 단순히 파이프를 구부리는 작업이 아니라 하우스 지붕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8. 브래싱 작업. 보아 중방 설치가 끝나면 브래싱 작업을 진행합니다. 브래싱은 기둥과 골조 사이를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해 하우스의 흔들림과 뒤틀림을 잡아주는 보강 작업입니다. 특히 이번 하우스처럼 측고가 높으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브래싱을 이용해 전체 골조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래싱이 설치되면서 하우스 구조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9. 석가래는 약 60cm 간격. 밴딩해 놓은 석가래를 하나씩 설치합니다. 이번 현장은 약 60cm 간격으로 석가래를 설치했습니다. 석가래 간격이 일정해야 피복을 씌웠을 때 지붕 라인이 깨끗하게 나오고 하중도 고르게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격을 확인하면서 설치합니다. 10. 오늘까지 가로대 시공 완료. 석가래를 세운 다음에는 길이 방향으로 가로대를 설치합니다. 가로대가 연결되면서 각각의 석가래가 하나로 묶이고 하우스 골조 전체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번 현장은 작업자 3명이 이틀 동안 작업해서 오늘 가로대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 작업을 합쳐 줄 띄우기, 기둥 박기, 석가래 밴딩, 보 설치,
중방 설치, 석가래 설치, 가로대 설치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3명이 작업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현장과는 작업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한 명이 기준과 치수를 확인하고 나머지 2명이 파이프를 이동하고 설치하는 방식으로 서로 역할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특히 긴 석가래나 가로대를 설치할 때는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앞으로 남은 작업. 오늘까지는 하우스 골조의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출입문과 필요한 부분의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골조가 완성되면 비닐 부직포 차강 필름 순서로 피복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하우스는 사람이 작업하고 쉬는 공간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한여름 강한 햇빛을 줄일 수 있도록 차강 필름까지 시공할 계획입니다. 11. 다용도 하우스는 처음 설계가 중요합니다. 다용도 하우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평수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무엇을 보관할 것인지, 사람이 얼마나 자주 머무를 것인지, 농기계 출입을 위한 출입문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폭 7m 길이 22m 다용도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처럼 폭 7m 길이 22m 춥고 3.3m 정도라면 작업장과 휴게실, 창고를 함께 사용하기에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용도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작업자 3명이 이틀 동안 작업해서 오늘 가로대 시공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직 피복까지 완료된 모습은 아니지만 골조가 올라가면서 벌써 작업장과 휴게실, 창고로 사용할 공간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출입문과 보강 작업, 그리고 비닐과 부직포, 차강 필름 시공 과정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공이나 다용도 하우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린팜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